네, 2023년 신상 프로그램 파격타임세일 종목카텔 코너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이 간밤 미국의 국채 금리가 5% 가까이 급등하면서 투자 심리는 크게 출렁였습니다. 거기에다가 미국 테슬라뿐만 아니라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어닝 쇼크를 기록하면서 이 역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장중에 한은의 금통위 결정이 있었습니다. 동결이 역시나 결정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투자자들은 이 매도세가 크게 몰리는 듯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파월 의장의 연설이 또 새벽에 있는데요. 어떤 발언을 내놓게 될지 시장에서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내일 또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시장의 대응 전략을 확실하게 짜기 위해서 오늘 이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시죠. 그럼 주식 쇼핑 조금 더 현명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파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카텔과 함께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타임어택 코너입니다. 타임어택 코너는요, 한정된 15분 동안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의 핫하고 행복한 쇼핑을 도와드리고 있는 스탁쇼호스트 김은지입니다. 제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곳에서 종목 진단과 더 많은 정보 드리고 있고요. 전화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02-2128-8566번호로 전화를 주시면요, 전화로도 더욱 간단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목요일 입니다. 허규웅 멘토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아까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 채팅창을 좀 봤었는데 오늘장 너무 힘들다는 말들이 많으세요. 그때 또 힘내라고 저한테 또 힘내라는 말 한마디 부탁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힘내라고 하는 것보다 또 우리 기웅 멘토님께서 또 내일장 그리고 다음 주장까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기다려야 되는지 또 그리고 위로의 한마디도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이제 양대 지수가 굉장히 많이 빠지면서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이게 사실 주식이 내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잠도 안 오고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부분과 이제 부정적인 부분 좀 객관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시장이 굉장히 악재들이 많죠. 이스라엘 전쟁이라든지 그리고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또 유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금리에 대한 부분까지 역시나 굉장히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어제 테슬라 실적 발표 같은 경우에는 어닝 쇼크로 인해서 전년 대비 순이익이 44%나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2차전지 관련주들도 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쨌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가 견인하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가 좀 올라가줘야지 좀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도 상승을 할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좀 하락은 좀 이번 장에 좀 저점을 찍어준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테슬라의 악재가 이미 차트에 반영됐다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역시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파월 의장 연설에 대한 좀 예측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할지 정확히는 누구도 알 수 없겠지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서는 지금 어쨌든 고금리 상황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의 파산 신청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고금리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까? 연준이나 파월 의장도 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고금리가 이어지게 되면은 은행주들도 파선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파월 의장은 매파적인 발언을 아예 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금리 동결 쪽으로 의견을 좀 기울일 수밖에 없다.
때마다 시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좀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일 정부터는 좀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회복세로 전환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이야기가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괴로워서 주식도 보기 싫고 뭐 이런 주식 방송도 보기 싫겠지만 이런 시장일수록 좀 냉정하게 좀 주식을 파악을 해서 내가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현금 비중을 늘려야 할지 이런 기준들을 냉정하게 세우시다 보면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 그 기준 세우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특히나 지금처럼 국내 안에서도 한은 총재가 이야기를 했듯이 기준금리는 동결시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또 이 기준금리가 또 상향 조정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또 굉장히 많은 불안감과 우려가 또 지속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테슬라 실적 발표라든지 다양한 주요 기업들에 대한 실적들이 생각보다 시장 컨센서스보다는 하회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정말 매도하고 매수하는 자신의 종목을 보면서 더 많은 고민점들 계속 있으실 것 같습니다. 또 중동 위기도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죠. 이 전쟁 상황 속에서 지금 수급이 계속 몰리면서 바이오주라든지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지금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던 주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소외받으면서 또 많은 손실도 있으시고 또 수익을 어떻게 얻어야 되는가라는 고민점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고민점들 이제 15분 동안 또 최대한 풀어드리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네, 힘내라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은지님. 이렇게 와가지고 제가 또 마음이 좀 아팠잖아요. 그래도 오늘, 제가 네. 하는 것보다 예쁘신 은지님이 또 이렇게 화이팅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시청자분들이 좀 기운도 내시지 않을까. 아유, 그럼요. 오늘도 힘내서 그럼 한번 화이팅 한번 크게 외쳐주시죠. 화이팅! 한번 하고 시작해봅시다. 네. 오늘도 힘들었네요. 네, 힘든 장이셨죠? 김씨 가무님께서 보내주신 종목 먼저 한번 해볼게요. JI테크고요. 4,750원에 매수를 하셨고 10% 비중 있으십니다. 이거 손실 중인데 장도 안 좋아서 걱정이네요. 이렇게 왔는데 JI테크 제가 알기로 오늘 시간외 거래에서 굉장한 관심을 모았던 종목입니다. 네, 맞습니다. 브롬 관련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이 브롬 관련주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 그 전쟁 이슈로 인해서 이 부품 공급망에 대한 이슈 때문에 JI테크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굉장히 큰 상승률을 보여준 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매수하신 금액대가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부품 관련주들 전망이 앞으로 좋겠다. 이래서 4,760원대 올라갈 때 매수를 하시게 된 것 같은데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자, 올라갈 때 매수를 하는 건 단타적으로 접근해서 짧게 치고 빠지고 나오는 식으로 수익을 보고 나오는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고 역시나 손절가를 걸어놓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단타 대응을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 다시 말하면 이 주식에 대한 많은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쉽사리 접근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 특히 이 차트를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이런 단타적인 매매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주가가 브롬 이슈 있은 이후에 주가가 빠진 건 사실 별다른 악재는 없습니다. 그냥 이제 기대감이 소멸됐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고요. 어쨌든 JI테크 같은 경우는 본업이 이제 소재 관련주입니다. 반도체 소재 관련주기 때문에 반도체 소재 이제 내년에 이어서 반도체 경기 회복 기대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직 재료적으로는 좀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고 어쨌든 지금 21선 위에서 캔들이 위에 있다라는 거는 아직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으나 매물대가 하방으로 굉장히 열려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주가가 밀린다라고 하면 2,000원 선까지 가격대가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비중을 당장 지금 줄이는 것보다는 일단 21선 안착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가격대가 2,600원대까지 밀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 기술적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어쨌든 반도체 소재 관련주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은 좋기 때문에 2,600원 선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그래서
20일 정리를 해드리면 21선 안착 여부를 한번 확인을 하시고 2,600원 선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추가 매수하시면서 이렇게 대응 전략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응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현재 정말 다양한 이슈로 인해서 많은 수급들이 몰리고 또 소외받는 종목들 많으실 건데요. 그럴 때마다 정말 정보가 많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정보를 어떻게 얻느냐? 제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면요. 노란 톡방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곳에서 정보와 함께 종목 진단까지 받아보시면 너무 좋겠네요.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할게요. 네, 흥하해운 해보겠습니다. 소리질러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2,040원에 매수를 하셨고 10% 비중 있으시네요. 이거 어제 종가 베팅했어요. 오늘 수입 중인데 언제 팔지 모르겠어요. 조언 부탁합니다. 이렇게 왔는데 역시나 이것도 전쟁 관련 테마주로서 뭔가 소형 해운주들이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었던 거예요. 그중에서 흥하해운이 주목을 받았는데 이 흥하해운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면 될까요? 네, 흥하해운도 이제 전쟁 관련해서 주가가 이제 급등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체항만 검토 소식 때문에 주가가 1,400원대에서 거의 2,600원까지 급등을 한번 보여줬었죠. 자,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 전쟁 이슈에 따라서 이 종목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변동성이 좀 크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매수하신 근처대에 굉장히 저는 좋게 판단을 하셔서 좋은 자리에서 이제 수익을 보고 계시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단 1차적으로 매물대가 쌓여 있는 구간이 2,000원 선에서 2,200원 선에서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밑골이 달아주면서 리테스트도 한번 받아줬기 때문에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지지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 매도를 하셔서 50% 정도는 제가 항상 수익 실현을 하셔라. 매도도 항상 습관이 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단기적으로 대응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끝내는 게 좋습니다. 너무 욕심이 나신다라고 하시면 지금 일단 지지선 매물대가 쌓여있는 구간 2,000원 선에서 2,200원 선까지는 이탈해주지 않는 선까지는 홀딩을 하시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전고점 부분을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2,800원 부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흥하해운 2,800원 목표가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모두 화이팅! 네, 진짜 힘을 좀 내봅시다. 네, 유한양행 종목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63,5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40%의 비중을 가지고 계시네요. 단타치로 들어갔다가 못 빠져나왔습니다. 이렇게 왔는데 우리 기웅 멘토님께서 어제 잠깐 말씀해 주셨다시피 바이오 관련주들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유한양행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어쨌든 임상 실험에 대한 그런 기대치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임상이 끝나거나 임상을 시작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바닥에서 튀어오를 만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모든 바이오 종목을 쉽사리 매수해야 되냐? 이 얘기는 절대 아니거든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한 종목입니다. 자, 5만 원대에서 88,400원까지 굉장히 급등을 보여줬고요. 급등한 이후에 박스권을 그려주면서 횡보를 해줍니다. 보통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시장의 주목을 많이 받은 이런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급등한 이후에 바로 하락하는 것이 아닌 고점에서 횡보를 해주다가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연출을 많이 해주게 되는데요. 자, 지금 하락분에 대해서는 임상 1상이 기대치만큼은 좀 나와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하락분이 연출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매수하신 금액대 그리고 약 손실 구간이시긴 한데 자, 그러면 비중을 한 번에 40%를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리스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주가라는 건요, 저 같은 전문가도 정확히 여기에서 반등을 해서 올라갈 수 있다, 여기에서 내려갈 수 있다, 이걸 100% 예측할 수 있는 전문가는 없습니다. 다만 이 차트의 패턴을 통해서 이때쯤이면 반등을 하거나 또는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어느 정도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한 번에 이렇게 40%가 40% 비중을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 차트가 하락했을 때, 가격이 하락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비중은 10%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시는 방향이 좋고,
지금 금액대에서 약 손실권이시긴 한데 저는 비중을 50% 정도는 덜어내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주가가 내려갈 수 있는 금액대는 56,000원 선까지 또 한 번 내려가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수에 따라서 주가는 5만 원대까지 내려가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비중을 줄이신 이후에 만약에 수익권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수익을 내시면 되고, 주가가 내려간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 다시 말하면 조각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안정적인 투자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50% 지금 비중을 덜어내시고, 가격대가 1차적인 매수가, 2차적인 매수가 56,000원, 5만 원 선에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분할 매수하시는 게 가장 안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응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이 종목 이외에도 다양한 종목들 진단해드리고 있습니다.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요, 노란 톡방에서 종목 진단과 함께 정보 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참여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할게요. 네, LNF입니다. 오랜만에 들려왔네요. 24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30% 보유 중이십니다. 이거 향후 전망 알려주시면 큰 도움 되겠습니다. 꼭 봐주세요. 이렇게 왔는데, LNF가 제가 알기로 올해 7월을 기점으로 지금 계속 하향 추세를 그리고 있어요. 이런 종목들 특히 좀 많은 관심을 많은 관심을 가졌던 종목이잖아요. 이런 거에 있어서는 대응 전략을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매수하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24만 원 이 근처대가 굉장히 저항을 많이 받았던 구간이고, 자, 이렇게 차트를 봤을 때 선을 한번 그어주시면 돼요. 지지를 받았던 부분과 저항을 받았던 부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캔들을 보면 주가가 움직이는 흐름을 보게 되는데, 자, 24만 원대만 오면 이상하게 가격이 내려가고요. 다시 24만 원대만 오면 가격이 내려가고, 이런 일정한 패턴들을 굉장히 반복을 해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지지저항선의 역할은 내 손절 부근 혹은 매수 구간을 정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주식에 대한 공부를 좀 해놓아야 되는 이유가 이런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간단한 이 지지저항선 하나로도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지금 패턴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계속해서 흘러 내려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고점을 찍은 이후에 주가가 다시 24만 원 선에서 저항을 받고 주가가 내려가셨고요. 자, 그리고 지지선 부근도 이탈해 주면서 15만 원대에서 지금 바닥을 잡아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LNF 같은 경우에는 전 개인적으로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30%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는 건 조금 어려우실 수 있고요. 어쨌든 지금 지지해주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 근처까지는 올라와 줄 수 있다. 하지만 상방의 매물대가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매수가 위까지, 수익까지 보기에는 좀 어려운 위치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매수가 근처까지 가격을 올라와 주면 전량 매도를 하시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종목 되나요? 네. DTNC 해보겠습니다. 5,5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10% 비중이 있습니다. 이 종목도 오늘 그 전쟁 관련주로 묶이면서 드론으로 관심을 받았어요. 드론 관련주들 근데 변동성이 굉장히 크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를 이제 드론이 공격을 하면서 이제 드론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자, 근데 DTNC 같은 경우에 일정한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장대 양봉을 그려주면서 한번 주가가 상승한 이후에는 갭상승을 하고 주가가 다시 급락하는 모습을 벌써 2번이나 반복을 해줬죠. 자, 이런 일정한 패턴을 봤을 때 이번에 상승도 급락이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드론 관련주로 상승한 JC연 시스템이나 PC 디렉트 같은 경우에는 상승분을 반납하지 않고 좋은 모습을 보여준 반면에 DTNC 같은 경우에는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면서 급락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정한 패턴들이 반복되는 걸 봤을 때 DTNC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5,500원 부분에서 매수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을 줄이시는 게 가장 안정적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비중을 줄이신 이후에 다시 한번 바닥까지 왔을 때 재매수를 해도 늦지 않는 타이밍입니다.
괜히 지금 욕심을 부려서 다시 올라가겠지라고 하기에는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안정적인 리스크를 지지하는 방법은 지금 당장 비중을 줄이시는 게 가장 안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DTNC 오늘 종가가요, 4,965원에 형성이 되면서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5,500원이기 때문에 손실이 꽤 되시는데요. 아직까지 이 DTNC 관련해서는 나쁘지 않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대응 전략 이렇게 짜주셨습니다. 네, 한 종목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종목 해볼게요. 네. 신성 델타테크 해보겠습니다. 57,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20% 비중 있으십니다. 이거 고점 매수인가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왔는데 이거 어떻게 대응 전략 짜야 될까요? 신성 델타테크. 고점에 사셨는데 이게 고점에서 산 거냐고 물어본다라고 하면 이게 사실 어쩔 수가 없어요. 신성 델타테크 차트만 봐도요. 그냥 이거는 사실 초등학생도 다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차트를 길게 늘어뜨려 보면은 결국에 7,000원 부근에서 69,600원, 거의 10배가량 상승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쌍봉이 나와줬어요. 69,600원 부근을 이제 저항 부근으로 더 이상 올라가 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는 내려갈 수밖에 없다. 특히나 지금 부근이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는 부근인데요. 자, 쌍봉의 봉우리를 잇게 되면 48,000원 부근이 이제 굉장히 큰 변곡점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43,000원 부근을 이탈해 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매수하신 금액대가 굉장히 좀 고점에 위치해져 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비중을 좀 덜어내시는 쪽으로 안내를 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매수를 언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신성 델타테크 이 종목이 과연 미래 전망성이 없냐, 기업 자체가 나쁘냐라고 한다라면 하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마지막 종목인 신성 델타테크까지 15분을 꽉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설명을 하다가 끝나버렸기 때문에 아쉬우실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들어볼게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모멘텀은 나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다가 끝이 난 것 같은데 이 종목 자체는 괜찮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한번 올라갔던 종목들은 고점에서 횡보를 하다가 하락하는 게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쌍봉을 찍어주고 저점마저 돌파 시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매도 비중을 줄이시고 현금 비중을 늘려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저점을 그려주거나 혹은 저점 구간에서 횡보하는 부분, 다시 말하면 떨어지는 칼날을 바로 잡는 게 아니라 떨어진 이후에 이 바닥권을 만들어줬을 때 다시 매수를 하시는 그런 전략을 짜시는 게 굉장히 안정적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때로는 비중 조절,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손절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요, 손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고요. 비록 몇몇 종목을 해서는 손절이 낮겠지만 다른 종목군들로 계좌의 수익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전략들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카톡방에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 바로 옆에 보이는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를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가 뜰 겁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요, 시장 대응 전략부터 언박싱 종목들도 미리미리 받아볼 수 있는 타임들이니까요. 그런 내용들 꼼꼼하게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실 시간의 거래에서 내용
관련주, 그러니까 사우디 관련 종목들이 크게 올랐어요. 그런데 이 이슈들을 그 사우디 방문했다는 이슈들을 저희 노란톡방에서 미리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아마도 시간의 거래에서 조금은 수익을 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노란톡방 많이 들어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1000개 기법 오늘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노란톡방에서 이제 단타 종목들을 굉장히 많이 알려드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정보의 바다라고 하잖아요. 뉴스를 봐도 어떤 뉴스에 좀 주목해야 될지 맞아요. 이런 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노란톡방에서는 제가 정말 좋은 양질의 정보들만 올려드리고 있고 거기에 단타 정보들까지 다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좀 수익도 보시고 이런 대응 전략도 짜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1000개 기법 오늘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천국의 계단 기법. 자, 이런 장세에서 굉장히 좋은 여러분들의 무기가 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어쨌든 간 주도주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순환매 테마가 계속 지속될 거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최근 같은 경우에 드론 관련주라든지 은행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런 종목들 어떤 테마에서 과연 강세가 나오고 탄력적인 상승이 나올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네. 오늘 천국의 계단 기법을 만나보시면서 그런 종목들을 선침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1000개 기법 포착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상향 추세 종목, 급등 전조 신호를 포착한다. 자, 이 얘기만 들었을 때는 이 허기웅 전문가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을 텐데요. 자, 역시나 천국의 계단 기법 제가 말씀드릴 때 세력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세력들은요, 이 시장에 좀 소외됐거나 아니면 지금 시장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종목들을 저점에서 알게 모르게 조금씩 매수를 하다가 갑자기 급등 이슈를 터뜨리면서 작게는 50%, 크게는 100%, 200% 이런 상승을 보여주잖아요. 자, 우리는 이 세력들의 움직임들을 포착을 해서 세력들이 매수할 때 같이 매수하고 매도할 때 같이 매수할 수 있는 간단한 검색식이 바로 이 천국의 계단 기법입니다. 그래서 급등 전조 신호를 포착한다라는 건 세력들이 이미 매집을 완료를 해놔요. 그리고 이제 찌라시나 뉴스를 뿌리기 그 직전에 우리가 매수를 한다는 뜻입니다. 조건 첫 번째는요. 이거래일 전 대비 상승 추세로 접어드는 이런 조건이 있고요. 그리고 조건 두 번째는 세 번째 계단 돌파 시도 또는 돌파를 할 때 우리가 이 매수 진입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차트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역시나 제가 가져온 종목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DX 차트인데요.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대부분 지금 계좌가 좀 울고 계신 분들은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크게 물리신 분들은 이런 고점에서 뉴스에서 이 종목 좋다 했을 때 고점에 물리셔서 지금 굉장히 큰 손실을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1000개 기법 꼭 받아 가셨으면 돼요. 왜냐? 이 1000개 기법은요. 대부분 이런 세력들이 저점에서 매집할 때 그때 들어가거든요. 시장에서 좀 이 종목에 대한 이슈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뉴스에 팔 수 있는 이 주식 격언대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1000개 기법 딱 받아가시면 일단 보셔야 될 게 바로 이 1000개 기둥입니다. 이 1000개 기둥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아셔야 될 텐데 세력들이 매집을 완료했다라는 신호예요. 그래서 이 세력들이 매집을 완료하거나 매집 중인 이런 신호들은 차트의 기술적 분석을 공부하시게 되면 어느 정도 파악은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걸 다 파악하기 굉장히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검색식 하나로 세력들이 매집한 이 신호를 완료가 됐다라는 신호를 너무 편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기둥이 떴을 때 바로 들어가냐? 그건 아니에요. 천국의 계단, 첫 번째 계단, 두 번째 계단, 세 번째 계단이 있습니다. 자, 이 계단들마다 각자 역할이 있는데요. 첫 번째 계단 같은 경우에는 손절 라인이에요. 자, 이 캔들이 가격이 첫 번째 계단을 이탈해 주게 되면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계단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이 두 번째 계단까지 올라왔어요. 그럼 세력들이 힘을 응축시켰다, 폭발시키는 그 과정, 중간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계단은 이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이슈나 재료를 터트리기 시작하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 이 세 번째 계단을 돌파 또는 돌파 시도를 해줬을 때 우리가 매수에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76만 4천 원,
90%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어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포스코 DX 차트예요. 이번에는 천국의 계단 기법 중에 이 기둥이 3개가 나와줬다란 말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양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고,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 첫 번째 계단 이탈해주지 않으면서 세 번째 계단을 돌파해줬죠. 우리는 정말 간단하게 이 신호 하나만으로 매수 타점이 딱 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이때 매수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면 15,000원대에서 45,400원까지 무려 300%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포스코 그룹주로 1000개 기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는 오늘도 이 차트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학창시절 때 시험 기간에 선생님들이 이거 꼭 밑줄 긋고 별표까지 쳐놔 이런 얘기들 해주시잖아요. 이 1000개 기둥이 그런 하이라이터의 역할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내가 수익을 줄 테니까 이거 꼭 기억해, 이런 시그널 중에 하나니까요. 이런 내용들 참고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제 옆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고요.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노란톡방에서 1000개 기법 신청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요. 조금 기다리시면,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어요. 조금 기다리시면 다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종목 중에서 1000개 기둥이 뜬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전진 바이오팜입니다. 이 종목 요새 주식시장에서 주목을 강하게 받았는데 최대 주주가 변경된다는 소식이 있고 나서 상한가를 기록하고 나서 주가가 좀 빠지더니 오늘 또 올랐거든요. 네. 근데 그 기둥이 언제 떴는지가 전 참 궁금한데 먼저 모멘텀부터 살펴보고 차트까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 바이오 관련주를 좀 유심히 보시는 분들은 오늘 전진 바이오팜 이렇게 상승하는 거 보고 그쵸. 굉장히 좀 배 아파하셨을 것 같아요. 아, 이 종목을 좀 미리 알았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에 미리 들어가서 나도 큰 수익을 볼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을 겪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미리 말씀드리면 1000개 기둥은요, 이런 이슈들이 나오기 전에 이미 선취매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다 드렸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전진 바이오팜 이 종목이 왜 올라갔고 오늘 다시 한번 상승한 이유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전진 바이오팜은요, ASF라고 하죠. 아프리카 돼지 열병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전진 바이오팜에서는 세계적으로 그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대한 백신이 거의 없다시피 한데, 네. 이 전진 바이오팜에서 백신 일상 임상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올라갔었던 이유는 이 최대 주주 유한 양행으로 변경되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급등을 보여줬고요. 다시 한번 이제 다시 말하면 중국 관광객이 리오프닝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으로 온다라고 하죠. 네. 1월 달과 비교했을 때 지금 한 10배 정도 늘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감염 확산 이슈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진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재료들에 힘입어서 주가가 오늘 좀 상승 탄력을 보여줬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우리는 이런 이슈들이 어떤 이슈들이 나올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력도 아니고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그런 고급 정보들을 얻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도 세력들이 매수할 때 같이 매수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차트의 패턴들을 파악을 할 수 있는 눈을 기르시게 되면요. 하지만 이런 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1000개 기법 검색식 받아가시는 분들은 정말 좋은 자리죠. 완벽한 저점 자리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데서 매수할 수 있는 방법 1000개 기법이 여러분들에게 수익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고요. 첫 번째 기둥이 한번 나와줬어요. 네. 자, 이때도 세력들이 저점에서 매집하는 흔적들이 여러 번 포착이 됩니다. 자, 이때도 윗골이 달려주는 거래량 터진 캔들이 보여지고요. 이때도 거래량 터진 윗골이 달린 캔들, 그리고 마지막 캔들까지 이렇게 보여주면서 첫 번째 기둥이 뜬 이후에 주가가 1차적인 상승 탄력을 굉장히 크게 보여줬고, 네. 자, 두 번째 계단 떴을 때 이 상승 추세에 힘입어 훨씬 더 큰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121 차트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세력들이 매집한 흔적들 차트를 통해서 확인이 되실 거고요. 자, 1000개 기둥이 떠준 이후에 세 번째 계단을 돌파한 이 시점에 네. 제가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첫 번째 계단 견고하게 지지를 해주면서 무려 105% 2배가량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에 1,000만 원이라도 집어넣었다라고 하면 이 돈이 거의 2천만 원이 됐을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애매한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저점 구간에서 이 종목을 선침해할 수 있는 방법, 1000개 기법 하나로 여러분들이 다 파악하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진 바이오팜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요. 지금 톡방에 보니까 새로 오신 분들 계속해서 들어오고 계십니다. 1000개 기법의 위력을 한 분 한 분 알아가고 계신 것 같은데 1000개 기법 신청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요.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1000개 기법 여러분들의 차트에도 적용시켜 보셨으면 좋겠고요. 꼭 우리가 또 1000개 기법뿐만 아니라 설정해야 되는 지표들 있잖아요. 여기서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죠. 어떤 거 설정하면 좋죠? 자, RSI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죠. 네. RSI는 한눈에 좀 이상 급등을 하거나 급락을 했을 때 추세가 반전될 수 있는 이런 패턴들을 이 지표를 통해서 굉장히 간단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00개 기둥이 떠주기 직전에 RSI 과매도 구간, 다시 말하면 추세가 상승 추세로 전환됐을 때 이 기둥이 뜨게 된다라고 하면 훨씬 더 높은 승률과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오늘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1000개 기법도 꼭 받아가시고요. HTS의 RSI 이 지표도 추가해 놓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이 보조 지표와 허기웅 멘토님께서 직접 개발하신 1000개 기법의 시너지를 보기 위해서 반드시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리뷰 타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한일 단조가 어제 추천해 주셨던 종목이었습니다. 방위 관련된 종목으로 아무래도 요새 주목도가 높다 보니까 어제 갖고 오셨는데 이 종목이 목표가가 3,000원 제시해 주셨는데 오늘 한 2,700원 구간까지 네, 맞습니다. 올라갔다가 윗꼬리가 좀 달리긴 달렸어요. 그래서 들어가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한일 단조에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는 역시나 재료 두 개가 굉장히 지금 좋다라는 거예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전망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지금 시장에서 올라갈 만한 재료들이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뭐 드론이라든지 방위산업이라든지 이렇게 전쟁 관련 재료들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 방위산업 종목 이런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 단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는 한일단조 제가 추천을 드렸었고요.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해 드리자면 자동차 부품 그리고 방위산업 이 두 가지 재료를 가지고 있다. 첨단 정밀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그리고 방산, 중장비 조선 항공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윤 정부에서 서울 ADEX 2023년 전시회를 참석하면서 이 종목이 굉장한 주목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차트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캔들이 쭉 내려오면서 세력들의 매직 구간, 마지막 개미털기 구간에서 RSI 과매도 신호 이렇게 잡히게 됐고요. 1000개의 기둥이 떠졌을 때 역시나 이 세 번째 계단 돌파 시도 중에 떠졌기 때문에 바로 매수 구간이 포착이 됐죠. 자, 이 두꺼운 매물대 구간을 소화를 해주면서 네. 오늘 장중에 5.89%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네. 자, 근데 지금 윗꼬리가 좀 달렸고 그쵸. 하락 추세로 마감됐기 때문에 이 종목이 좀 계속해서 하락을 해서 손실권까지 내려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자, 이 매물대 두꺼운 부분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올라갈 때는 저항선 역할을 하지만 한번 뚫어주게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지지선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약간 보험처럼 탄탄한 보호막, 바리케이트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일단 이 매물대 구간을 하락 이탈해주지 않는 선에서는 지금 홀딩을 하셔도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두 번째 매물대 구간 두꺼운 구간에 중간 부분이 굉장히 열려있다. 비어있죠. 상승을 할 때 굉장히 네. 가파른 속도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보유자 관점에서는 역시나 홀딩 의견 드리고 1차 목표가까지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홀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이 매물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그 다음 매물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서 한일 단
단조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끝까지 갖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다행인 게 한일 단조가 시간의 고래에서는 오르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안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 미리미리 선취매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제 옆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요. 노란 톡방 입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언박싱 타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오늘 종목은 화승인더 첫 번째 갖고 오셨는데 사실 이 종목이 패션 관련된 종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패션 관련된 종목들을 눈여겨보진 않았는데 다수의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인디에프나 태평양 물산, 맞습니다. 코엘 패션 좀 올랐는데 일단 이 패션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주목받는 이유가 있는지 오늘 시장이 빠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 올랐는지 그리고 화승인더는 어떤 이유로 갖고 오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지금 시장에서 살짝 소외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 업황 중에 하나가 그쵸. 이제 패션 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화승인더 종목을 가져온 이유는요. 앞으로 어떤 호재가 나올지는 몰라요. 그건 누구도 예측을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이 차트의 패턴상 세력들이 매집하는 흔적들을 저희가 이 차트를 통해서 파악을 했고요. 역시나 1000개 기둥으로 그 포착이 됐기 때문에 이 종목이 세력들이 매집을 했고 결국에는 어떤 이유라든지 이 재료를 뿌리면서 이 주가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뭐 이런 네, 얘기일까요? 맞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 재료들이 굉장히 많으면 이 종목에 주목을 하기 때문에 세력들 입장에서는 개미들이 달라붙는 그런 상황을 유도하고 싶지는 않겠죠. 그쵸. 네, 그래서 화승인더 이 종목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속회사 신발, 화학, 유통 및 금융 부문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주 업종은 이 신발, 아디다스 신발 만드는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발 부문에서 아디다스, ODM, 신발, 모자 등을 생산을 한다. 그래서 OEM과 ODM 차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OEM은요, 누군가 상위 업체에서 설계도를 다 짜주는 거예요. 그대로 만들기만 하는 회사가 이제 OEM 회사고요. 자, ODM은 이 설계도까지 자기들이 기술력이 있어서 설계부터 생산까지 다 하는 걸 ODM이라고 합니다. 화승인더 같은 경우에는 ODM, 그만큼 기술력을 인정받고 네. 있고요. 아디다스 매출에 따라서 이 가격도 민감하게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화학 부문에서는 신발용 접착제, 코팅제, BOPP 등을 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과거에 히토류 무기와 이 페라이트 존재감 확대로요. 이 공장용 필름 개발한다는 이력으로 주가가 굉장히 네. 상승했었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뭐 지금 이런 재료들보다는 역시나 차트를 통해서 보시는 게 확연히 이 종목이 세력들이 매집하는 흔적들이 포착이 돼 있다. 이런 걸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횡보해주는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가 우하향하는 모습이긴 하지만 중간중간에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세력들의 매집 패턴, 윗골이 달려주면서 거래량 터진 캔들들이 곳곳에서 확인을 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윗골이 달린 캔들은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된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 이런 횡보 구간에서는 오히려 세력들이 개미들의 물량을 뺏는 이 거래량을 통해서 파악하실 수 있는 이런 캔들을 통해서 이 세력들이 개인들의 물량을 뺏는 이 흔적들을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RSI 과매도 구간 한번 찍어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전환될 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0일 차트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RSI 과매도 구간 나와졌죠. 그리고 저점 부근 깨주면서 마지막 개미털기 구간이에요. 보통 저점 구간 이탈해주게 되면 일반적인 주식 상식으로는 이제는 손절해야 된다.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된다. 이런 것들도 세력들도 모두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세력들의 손절을 유도한다. 개미들을 다 털어내버리는 이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3,125원에서 작은 쌍바닥 패턴 나오면서 역시나 상승 추세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 1000개 기둥이 떠졌고 세 번째 계단을 돌파 시도해주는 이 과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인 매수 구간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수는 오늘 종가인 3,490원 부근에서 첫 번째 계단 위까지는 모두 매수 가능 네. 영역대다. 목표가는 매물대 구간 굉장히 두꺼운 부분, 여기까지는 상방이 굉장히 열려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매물대 구간이 얇다, 없다시피 하면 굉장히 빠르게 상승해 줄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는 3,95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950원까지 기대해 보면서 화승인더 체크해 봤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삼보모터스 들고 오셨는데요. 오늘 삼보모터스가 이제 하이브리드 UAM을 좀 첫 선에 내보였다라는 내용과 함께 주목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오늘 좀 올랐는데 이 종목을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갖고 오신 거잖아요. 네, 살펴보도록 맞습니다. 하겠습니다. 삼보모터스 이제 본업에 대한 이슈보다는 역시나 자회사, 이 프라코에 대한 이슈 때문에 이 주가가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네. 앞으로의 성장 모멘텀도 이 프라코에 좀 집중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보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변속기 구성 부품 및 파이프류 제품 업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재증명서 자동 발급기 제조 및 오. IT 셋톱박스도 판매를 하고 있다. 네. 그러나 역시나 주목해야 될 건 자회사인 프라코를 보셔야 되는데 자율주행 레벨 3 핵심 부품사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이 레벨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나눠져 있는데요. 이 단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어쨌든 완전 자율주행인 레벨 5까지 이 미래 전망성을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이 수주가 굉장히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고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미래 전망성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미래 먹거리가 너무 확실한 종목인 것 같은데 저는 이 종목 살펴보면서 이래서 전문가님들의 힘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재료 자체만 분석을 해보더라도 사실 종목군들이 한 가지 사업군만 영위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런데 나 혼자 공부를 할 때는 도대체 요새 집중받고 있는 테마는 또 어떤 곳인가 이런 부분들이 헷갈릴 때가 많을 텐데 이런 삼보모터스에 대한 재료까지 오늘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럼 차트상으로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지지선 부근입니다. 자, 제가 화살표로 쭉 이어온 부분이 있어요. 자, 이 부근까지만 내려오면 차트가 다시 반등을 해주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 부근은 의도적인 세력들의 평단가를 잃지 않고 싶어하는 모습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지선 부근인 이쪽 부근만 오면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반등해주는 모습. 세력들도 내가 매수한 가격대 이하로 떨어지기는 원치 않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만 오면 세력들이 계속해서 매집을 해주는 모습들이 포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주가가 한번 7,850원까지 상승한 이후에 역시나 하락 부근에서 거래량이 거의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건 덩치 큰 세력들은 나가지 않았다. 오히려 덩치가 작은 개미들만 빠져나갔고 의도적인 개미 털기 구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000원 부근에서 역시나 지지를 해주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 모멘텀으로 전환되는 그런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나 작은 상바닥 패턴 그려주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고 이 세 번째 계단 돌파 시도까지 해주는 모습이 포착이 됐죠. 그래서 매수가는 5,360원 부근에서 첫 번째 계단 위까지는 역시나 모두 매수 가능 영역대고요. 네. 자, 그리고 전고점 부근이 6,000원 선까지는 충분히 올라와 줄 수 있다. 그래서 21선 위에 안착되게 된다라고 하면 목표가가 조금 더 상향될 수 있는데 7,250원 선까지도 오. 2차 목표가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보모터스 다음 종목으로 살펴봤고요. 마지막 종목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종목 들고 오신 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노코인데요. 어제 저희가 또 방위 관련된 종목으로 한일 단조를 한번 살펴봤었는데 이 제노코 지금 딱 보이기에는 위성통신이라는 단어가 써 있습니다만 방위 관련된 종목으로도 묶여있는 종목이잖아요. 이 종목 모멘텀부터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업황 중에 하나가 항공우주. 네. 또 굉장히 저는 좋게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방위랑 항공우주 두 가지 재료로 묶여있기 때문에 제노코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좀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간단히 이 기업 업황에 대해 살펴보게 되면요. 위성통신 부품 제조 기업이고요. 군 전술 정보통 통신체계의 핵심 부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국가 우주개발 사업에 참여한 이력도 있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좋은 모멘텀을 보여줬었고 위성 탑재 체제 분야 국산화에도 성공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항공 전자장비, 위성 운용구, 소형
소형 무장헬기, 전투기 사업 등을 제조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이런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 이 전쟁이 장기화된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매출이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네.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오랜 기간 횡보를 해줬다가 네. 급격한 하락을 한번 보여줬습니다. 자, 하락했을 때 거래량이 거의 없었고 오히려 세력들이 하락 매집한 이 거래량들과 캔들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이런 형태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자, 지금 14,000원 부근에서 역시나 바닥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계단이 천국의 계단, 이 기둥이 한번 떠졌을 때는 손절 구간이 한번 잡히기는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자, 기둥이 떴고 돌파를 해줬지만 이렇게 손절 구간도 분명히 나온다라는 네.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손절해도 괜찮아요 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이 매수한 가격 진입 시점부터 이 첫 번째 계단 돌파해줬을 때, 이탈을 해줬을 때 이 손절가가 크지 않아요. 5%에서 7%, 커봤자 10% 정도거든요. 자,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도 한 종목 제대로 걸리면 90% 혹은 300%의 수익률까지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손절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게 이 천국의 계단, 이 기법의 포인트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손절했다고 아쉬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음 기둥을 기다리시게 되면 되고, 어쨌든 세력들의 휩소 구간이 나왔지만 세력들이 빠져나간 이런 흔적들은 포착되지 않았고 여전히 세력들이 매집한 양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탄력은 한번 크게 보여줄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매수 가격대는 16,590원부터 첫 번째 계단 위까지는 모두 매수 가능 영역대다.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8,600원, 전고점 부근 근처까지는 충분히 올라가 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역시나 세력선이라고 불리고 있는 21선 위에 캔들이 안착해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승 탄력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입니다. 제노코까지 살펴봤고요. 이 종목들에 대해서 매수 전략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허경 멘토님과 함께 잘 달려왔습니다. 오늘은 한은에서 금리 동결이 결정이 됐는데요. 내일은 파월 의장의 연설을 앞두고 이 금리 인상인가 금리 동결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밤 새벽에 이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입장이 나오게 될지 그 부분에 따라서 시장은 크게 출렁일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에 따라서 내일 우리 시장도 좀 미치는 영향력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이런 내용들까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언박싱 해드린 3가지 종목들 모두 관심 종목 리스트에 넣어두시고요.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현명한 투자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